스톤헨지는 드넓은 농지와 푸른 들풀이 펼쳐지는 영국 남부 솔즈베리 병원에 위치합니다. 낮이 가장 긴 6월 하진날 새벽이 되면 스톤헨지 위로 떠오르는 일출을 바라보기 위해 수많은 인파가 시끌벅적 몰려듭니다. 화관을 쓴 히피, 드루이드 교인, 미스터리 신봉자에서 일반 관광객들까지 사람들은 환호성을 지르거나 태양의 기운을 받아들이며 명상과 기도를 합니다. 스톤헨지 중심에서 북동방향으로 70m 떨어진 곳에 위치한 높이 5m의 힐스톤은 하진날 해돋이와 동일선상에 위치하는 특별한 입석으로 고대의 태양신앙을 잘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스톤헨지를 크레인을 이용해 만들어진 조작된 유적으로 믿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1920년, 1958년 두 차례 복구 과정의 사진 때문에 생긴 낭설입니다. 손상이 심한 일부 암석은 콘크리트와 철근으로 보강되었고, 묻어진 삼석탑 4기가 크레인을 이용해 바로 세워졌습니다. 이 사진은 1차 세계대전 당시 복구 작업이 이루어지기 전 모습으로 많은 돌들이 무너져 폐허 느낌이 납니다. 스톤헨지가 그려진 가장 오래된 14세기 그림으로 거인이 덮개돌을 올리는 모습이 묘사되며 16세기 한 예술가의 노트에는 전체 풍경이 매우 정확히 그려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9세기까지 사람들은 스톤헨지가 영국을 침범한 로마인에 의해 건설되었거나 혹은 아더왕의 전설에 등장하는 마술사 멀린이 만든 것이라고 추측했습니다. 하지만 현대의 방사성 연대검사를 통해 기원전 3000년부터 2000년까지 여러 단계를 거쳐 완성되어졌음이 밝혀졌습니다. 기원전 3000년은 신석기에서 청동기로 전환하던 풋넬위커 문화시기로 이전부터 수많은 봉분형 거성무덤과 고인돌, 환상열석이 유행처럼 만들어졌습니다. 돌을 채석, 운반, 가공하는 기술은 수천 년 동안 점차 축적되어졌고, 진일보한 기술력의 종수는 스톤헨지에 농축되어 가장 화려한 거성 문화의 마지막 꽃을 피웠습니다. 원래 스톤헨지의 첫 모습은 직경 100m가량의 넓은 도랑과 입구, 그 안에 56개의 구덩이가 원형으로 배열된 형태로 낮과 밤을 포함한 28일, 한 달을 상징합니다. 초기 원형 도랑은 앞선 시대에 만들어졌던 독일의 고색 서클과 그 모양이 매우 흡사함을 알 수 있습니다. 오브리 홀로 불리는 구덩이 안에는 화장된 인골 조각들이 주로 발견되어 이곳이 대규모 공동묘지이자 하지축제가 열리는 종교적 장소로서 두 가지 기능을 동시에 수행했던 것으로 파악됩니다. 괭베클리 테페를 건설했던 아나톨리아 농민들은 유럽으로 진출해 기존 수렵 채집인들을 빠르게 흡수시켰고, 기원전 5000년경에는 바다를 건너 영국까지 진출했습니다. 때문에 스톤헨지는 괭베클리 테페와 7000년의 긴 시간 차이에도 불구하고 양식의 유사성은 단순한 우연이 아닌 아나톨리아인들의 종교관이 계승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원형 도랑의 북쪽 남쪽에는 소형 둔덕과 입석이 위치했는데 방위를 나타낸 듯합니다. 근처 에이번강 유역에는 25개의 블루스톤을 사용한 직경 10m의 소규모 환상열석이 먼저 만들어졌으며, 이곳에서도 화장과 제사의식이 이루어졌습니다. 기원전 2600년 이집트에서 대피라미드가 완공되었고, 이 놀라운 소식은 멀리 영국까지 전해졌을 것입니다. 영국의 고대인들 또한 자신들의 종교관과 세계관을 과시하고 영원히 기념하기 위해 고석건축물을 세우기로 결정합니다. 스톤헨지는 크게 3개의 동심원 구조로 설계되었고, 두 종류의 암석이 사용되었습니다. 먼저 외곽의 동심원을 이루는 삼석탑은 사르센 사암으로 평균 높이 6m, 무게 25톤가량이며 가장 큰 것은 9m 45톤에 이릅니다. 솔즈베리 평원에서 사르센 사암은 발견되지 않기 때문에 학자들은 돌의 기원을 찾기 위해 노력해왔으며, 2020년 6월
데이비드 뇌시 지질학팀은 그 위치를 확정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연구팀은 1958년 스톤헨지 복원 작업 때 돌을 보강하기 위해 속을 파낸 1m 돌막대를 구해 성분 분석하였고, 북동쪽으로 32km 떨어진 말보로 다운스에서 사암이 채석된 것을 증명했습니다. 30톤이 넘는 암석들을 무려 80기나 채석해 32km를 끌고 왔다는 사실은 매우 믿기 힘든 일이기 때문에 실험 고고학자들은 밧줄과 나무 네일을 이용하거나 강수로를 통해 보트로 운송하는 여러 방식들을 직접 시도해봤습니다. 어떤 방식이든 간에 엄청난 노동력이 소요되는 험난한 여정이었음은 자명합니다. 운송 방식뿐만 아니라 삼석탑을 쌓아 올린 기술 또한 경이롭습니다. 받침석 위에는 돌출부가 보이는데 가구 제작에 주로 사용되는 장부 맞춤 조인트 방식이 사용된 것입니다. 즉, 덮개석을 단순히 올리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홈과 홈을 정교하게 맞추어가며 원형으로 세련되게 배열한 것입니다. 쓰러진 암석 중에는 독특한 능선 형태의 가공 흔적도 발견되는데 정확한 용도는 알 수 없지만 돌을 갈아내는 기술력을 잘 보여줍니다. 내부의 두 번째 동심원은 높이 2.5m가량의 소형 블루스톤 입석 48개로 배열되었습니다. 블루스톤으로 불리는 청회색 점박이 무늬 현무암은 고대인들에게 신성한 치유 능력을 가진 돌로 인식되었습니다. 실제 유적 주변의 유골과 치아들을 분석한 결과 상당수가 바다 건너 유럽 본토에서 건너온 외지인들이었으며 비정상적으로 많은 비율로 질병과 부상 흔적을 가진 것으로 나타나 치유를 원하는 병자들이 유럽 전역에서 모여들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2015년 캠브리지 대학팀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블루스톤은 무려 240km나 떨어진 웨일스 프레슬리 구릉지에서 채석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참고로 240km는 서울에서 대구까지의 거리입니다. 웨일스 채석장에는 노동자들이 사용한 석탄과 탄화된 헤이즐넛이 발견되었으며 기원전 3200년경으로 측정됩니다. 고대인들은 드넓은 평원 위에 기념비적 종교재단을 세우기 위해 가장 영험하고 아름다운 암석들을 골라 엄청난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멀리서 끌고 온 것입니다. 내부 중앙은 U자형의 말발굽 형태로 삼석탑과 블루스톤 입석이 재단을 병풍처럼 둘러싸고 있습니다. 2003년 산부인과 교수 앤소니 퍼크스의 논문에 따르면 U자형 형태는 자궁과 산도를 상징하며 스톤헨지가 단순히 제사가 치러지는 공동묘지가 아닌 생명탄생과 번영을 기원하는 사원이었을 것이라 주장합니다. 이는 지중해 사르데냐 섬의 성스러운 우물과 동일한 상징성을 갖는 것입니다. 스톤헨지 주변은 두 줄의 동심원 형태로 통나무가 박혀있던 흔적이 보이며 이는 더욱 신비하고 환상적인 분위기를 연출하는 데 기여했을 것입니다. 영국 유물협회와 살포드 대학 연구팀은 3D 실리콘 몰드 기법을 이용해 157개의 돌로 구성된 완성형 스톤헨지 모델을 만들어냈습니다. 과거 스톤헨지에서 어떠한 음향 효과가 발생하는지를 실험하기 위해 만든 것으로 실제 음향 증폭 효과가 나타남을 확인했습니다. 건축가 사라 이뱅크는 현재 스톤헨지는 뼈대만 남아있는 것으로 과거에는 목재를 이용해 벽면과 발코니, 지붕을 갖춘 대형 콘서트홀과 같은 구조였을 것이라 상상했고, 그녀는 자신의 생각을 직접 모형으로 제작했습니다. 아마 추운 겨울에도 따뜻한 홀 내부에서는 경건한 노래가 울려 퍼지며 안정적인 종교의식이 치러졌을 것입니다. 상당히 공간과는 그럴듯한 이론으로 생각됩니다. 스톤헨지 북동쪽으로 3.2km 거리에는 또 다른 동시대 중요 유적인 우드헨지와 넓은 원형 주거지 더링턴 월스가 위치합니다. 더링턴 월스는 원형 도랑으로 둘러싸인 분지 형태의 주거지로 1000개의 집과 4000명의 주민들이 생활했던 것으로 보이며 스톤헨지 건설의 주역일 것이라 추측합니다. 2003년
파커 피어슨이 이끄는 스톤헨지 리버사이드 프로젝트 팀은 더링턴 월스를 폭넓게 조사했고 넓은 포장도로가 에이번 강으로 이어지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당시에는 강을 통해 나무배를 타고 먼 거리까지 교육이 이루어졌고 배에서 내린 수많은 외지 순례객들은 포장도로를 통과해 더링턴 월스 마을에서 쉬다가 스톤헨지로 향했을 것입니다. 이곳의 주거지는 나무와 진흙을 이용해 지어졌으며 면적은 2평 정도로 매우 비좁았고 나무 서랍, 상자형 침대, 가운데에는 화로가 놓였습니다. 바닥에는 엄청난 양의 반쯤 뜯어먹다 버린 동물 뼈, 음식 쓰레기, 도기 파편, 부싯돌이 매우 너저분하게 널려 있었습니다. 다만 우류 가공 도구나 곡물 가공과 같은 일상 흔적은 나타나지 않아 피어슨 교수는 이곳이 여름과 겨울 축제 기간 동안 순례객이 몰려들어 대규모 페스티벌이 열렸던 장소로 보인다고 추측했습니다. 더링턴 월스 바로 남쪽에는 우드엔지가 위치하는데 1926년 항공사진을 통해 우연히 그 존재가 발견되었습니다. 우드엔지는 지름 40m, 6개의 동심원 형태로 168개의 통나무가 박혀 있었으며 입구는 스톤헨지와 동일하게 하지 일출 방향을 향합니다. 이러한 발견들을 토대로 피어슨 교수는 드링턴 월스와 우드엔지는 산자들의 축제 공간이고 스톤헨지는 250여 개의 화장 흔적이 발견되기 때문에 죽은 자들의 장례 공간이란 가설을 제시했습니다. 빈센트 게프니 교수는 자기장 탐지기와 지표 투과 레이더를 이용해 땅속에 숨어있는 유적의 3차원 이미지를 만드는 리모트 센싱 전문가입니다. 그는 2019년 드링턴 월스를 조사하면서 직경 10m, 깊이 5m에 이르는 매우 커다란 싱크홀 20여 개가 지표면 아래에 위치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거대 구멍들은 인위적으로 만들어졌던 구덩이의 흔적으로 우드엔지와 드링턴 월스를 둘러싸고 원형을 그리듯 배열되어 있으며 직경이 무려 2km에 달할 정도로 규모가 크기 때문에 지상에서 보면 원형이라는 것을 알기 어렵습니다. 조사팀이 굴착기 장비를 이용해 땅을 파낸 결과 퇴적물 안에는 숯과 뼈 조각들이 발견되었고 연대 측정 결과 스톤헨지가 제작되던 기원전 2500년경으로 동일했습니다. 학자들은 이 구덩이가 신성한 드링턴 월스의 영역을 나타내는 거대한 경계석이 세워졌을 것이라 추측하지만 아직 증거는 없습니다. 우리는 고대인이 만들어낸 큰 그림의 세계관과 정확한 목적을 알아내긴 어렵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그들이 우리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었고 자신들의 세계관을 장대한 규모로 지상에 구현하는 데 성공했다는 것입니다. 왠지 나스카 라인처럼 외계의 누군가가 하늘에서 봐주길 바라며 스톤헨지와 수많은 고대의 원형 구조물이 만들어졌던 것은 아닌지 헛된 생각을 해봅니다. 스톤헨지의 묘한 매력 덕분에 솔주베리 평원 주변에는 현재에도 미스터리 서클이 자주 만들어지며 우리를 즐거운 상상력의 세계로 이끕니다.